안녕하세요, 하늘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설명할 내용은 먼저 명사의 정의부터 하고요. 그리고 명사를 어떻게 검증해내는지 그 검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는 어떻게 구분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영상에서 이걸 다 설명하면 좀 너무 길어서 지루할 것 같아서요, 두 개로 좀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4번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명은 이름 명자를 쓰고요. 그래서 명사의 의미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름이냐,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이름이냐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립적으로 쓰이느냐,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면 유일성의 유무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뉘고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사 검증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검증 기준은 이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국어사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명사 검증 기준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국어사전에 없는 신조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자, 어쨌든 명사 검증 기준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또는 무엇은 무엇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또는 무엇은 어찌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또는 무엇은 무엇을 어찌한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무엇에 해당하면 그것은 모두 명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예문을 좀 볼게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이다. 이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죠. 무엇이 무엇이다. 그래서 사람과 친구는 명사가 되고요. 자연이 아름답다는 두 번째 유형, 무엇이 어찌한다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연도 명사가 되고요. 동생이 밥을 먹는다. 이건 세 번째 유형,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이렇게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을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성의 유무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고유명사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고유명사는 낱낱이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해석해 보면 고유명사는 유일한 대상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어떤 명사와 대상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은 가장 대표적인 고유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수, 수지, 마이클, 이런 사람 이름은 당연히 고유명사에 해당합니다. 1대1로 대응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지명이나 도로명, 그리고 건물 이름 같은 것들도 1대1로 대응이 되는 명사는 고유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지명, 그리고 한라산, 백두산 이런 산 이름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건물인 경복궁, 이런 것들도 고유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특수 부서도 고유명사에 해당하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이런 것들도 고유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똑같은 이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초등학교의 1학년 1반 1번 학생인 수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대상은 딱 한 명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수지는 1대1로 대응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통명사를 보겠습니다. 보통명사는 일반 개념을 표시하는 명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의 공통된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요, 일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 1대 다수에 대응하는 명사가 보통명사라는 거예요. 여기 아래 단어들을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죠.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고 1대 다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유 명사는 1대1 대응이 가능하고 보통 명사는 1대 다수의 대응이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쉽게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유 명사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 명사의 제약은 1대1 대응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약은 선택의 의미가 있는 관형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형사들과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어느 서울에 갈까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갈까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 이유는 서울이 1대1 대응이 되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죠.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1대1이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의 의미가 있는 관형사어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도시를 한번 볼게요. 도시는 1대 다수에 해당하는 보통 명사죠. 도시가 다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클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좀 보세요.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사람은 1대 다수에 해당하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좀 보세요 라고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 제약은 복수의 의미가 있는 관형사나 조사, 전미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모든 이런 관형사, 그리고 마다 같은 조사, 그리고 들 같은 전미사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다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대1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문을 보면 많은 부산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문장은 틀렸고요. 많은 도시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문장은 맞았죠. 그리고 유튜브마다 다양한 영상이 많다. 틀린 문장. 동영상 플랫폼마다 다양한 영상이 많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철수들이 모여있다. 틀렸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문장은 맞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명사들은 1대1 대응이 되는 고유명사였죠. 그래서 복수의 의미가 있는 성분과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 뒤쪽에 있는 명사들은 1대 다수에 해당하는 명사들이죠. 그래서 복수의 의미가 있는 성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수관형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유명사는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수사나 수관형사와는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면요. 수지 셋, 이건 틀린 말이지만 친구 셋,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수지, 틀린 말이죠. 새 친구는 맞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까 사람의 이름은 고유명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철수였고 우리는 모두 영희였다. 이 문장에서 철수와 영희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철수와 영희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보통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보통명사이지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일반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되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도 보통명사로 구분하는데요. 국어사전에서 보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와 달을 보통명사로 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산이 있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산을 모두 다 하나의 의미인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산에 어떤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걸 고유명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와 달을 생각해보면 여기 산처럼 뭔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비슷한 것도 없고 완전히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명사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영상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대한 건데 고유명사는 1대1 대응이 가능한 명사, 그리고 보통명사는 1대 다수의 대응이 가능한 명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과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